오늘 12시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한 행동에 나서게 된 건지, 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김철민 KBS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 지금 노사 간 협상이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협상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대우조선 해양 원청 노사 그리고 이제 하청 노사 이렇게 이제 사자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일주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에도 10시에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됐다가 시작이 됐다가 1시간 만에 종회가 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재 머물면서 협상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막판 최대 쟁점으로 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그동안 노사 간 쟁점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쟁점별로 양측 입장이 어땠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그 그래픽으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크게 쟁점이 4가지였습니다. 임금을 30% 인상해달라, 그다음에 상여금 300% 지급해달라, 노조 활동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민형사 책임 면제해달라, 이 4가지였는데 초반에는 임금 30% 인상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노조 측이 양보를 해서 4.5% 올해 인상하는 걸로 이제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조 활동 보장하는 문제도 양측이 이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타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이 손해배상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측이 난항을 표명하고 있어서 협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형사상, 그러니까 민사는 그렇다 쳐도 형사소송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법이냐 여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청업체 점거 자체는 판례적으로 보면은 합법인데 이런 방식의 그 점거농성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점거하고 이제 조업을 방해한 건 불법이라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사 책임,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 액수가 적게 잡아서는 2천억 원, 많게 잡아서 7천억 원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노조 지금 집행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조업 차질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그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들 이렇게까지 강경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뭐 옥새 투쟁이니 그다음에 이 고공 농성이니 이런 지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현실을 먼저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조선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그 지난 10년간 굉장히 장기 불황에 시달려 왔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 2, 3년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뭐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됐었죠. 그래서 결국 2014년, 15년부터 이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리해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제 내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조선업계 전체 노동자 70%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임금이 이제 70% 정도 수준으로 이제 30%나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지급도 안 되고 있고 4대 보험이 장기간 체납이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2014 경력이 15년 정도 된 숙련공의 연봉이 2014년에는 5천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4,900만 원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 가까이 삭감이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황을 겪고 그야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이렇게까지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조선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 산업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 이제 그 극적으로 그 압도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V자 성장의 그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 이 조선업은 해운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인데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에 지금 해운업계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업계에도 이제 이제 발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그 이제 선박 발주 물량 가운데 약 45%를 지금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수주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전체 수주 물량의 45%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그 LNG 운반선, 그다음에 네. 컨테이너선 이런 부문에서는 전 세계 발주 물량의 60%가량 우리나라가 이제 싹쓸이할 정도로 수주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자, 그럼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사실상 예. 그렇게 호황이 다시 전성기가 됐으니까 우리 그동안 고통받은 부분 되돌려달라. 이게 그렇죠. 사실 요구 아닙니까? 그 이게 당연한 당연한 주장인데 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지금 조선업계가 수주 실적이 낮아진 것도 맞고 호황인 것도 맞는데 네. 이런 이제 수주 실적 개선이 실제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수주만 된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업 특성상 수주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설계하고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주 대박이 났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 2년 뒤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임금을 많이 올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이제 그렇다는 게 이제 사측의 항변이고, 네.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의 영업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적자가 1조 7천억 원이었고 올 네. 1분기에도 4,7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측의 항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당장 손에 쥔 돈은 없다. 예. 이래서 겨우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특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조선업계 정부가 그동안 공적 자금도 상당히 쏟아붓지 10조 원 않습니까? 가량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예. 지금 상황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타결, 그 협상과 그 대화를 통한 타결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조선업계,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체 그 손실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래서 그 이제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보고 더 이상 협상 타결이 진전이 안 되면 공권력 투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불법행위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예. 취지로 말하긴 했었는데 좀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철민 해설위원이었습니다.